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돼서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 최근에는 이제 금리도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금리랑 이제 해외 금리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단기 파동이랑 조금 장기 파동이랑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일목균형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V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WTI,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들 좀 약간 추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증시에 조금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는 이 기대 수익률로도 보여드리고, 삼성전자 차트랑 애플이랑 테슬라 차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관련해서 밸류에이션 차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신용잔고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도 보여드리고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잠시만요. 이제 마감 시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오늘은 코스피가 한 0.1%, 한 0.16%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조금 소폭 하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닥도 한 0.3%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고요. 이 파란 색깔 선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인데요. 일단 오늘은 계속 프로그램 순매도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치고는 그렇게 증시가 크게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뭐 다만 일단 프로그램 순매도 물량 자체도 한 1,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일단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수급 쪽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코스피는 개인이 오늘도 한 6,6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이 한 490억 매수, 기관이 한 7천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기관은 일단 오늘은 뭐 선물도 매도를 했었고요. 한 1,600억 정도 매도를 했었고, 외국인은 현 선물 다 매수하면서 특히 현물은 조금 매수수가 적었었지만 선물은 한 3,5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이제 기관하고 이제 개인을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이제 기관이 한 1,600억 정도 매도를 하였고, 개인은 한 2,5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7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기관이 한 170억 정도 매도, 이제 외국인이 한 13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이거 방송 이제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쯤에 일단 뭐 효성 첨단 소재랑 코오롱 인도랑 이제 한솔 케미칼이랑 그리고 이제 PI 첨단 소재랑 이제 금호 산업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만 조금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네, 요청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제가 종목 분석까지는 못 해드려도 그냥 간단하게, 일단 구주봉 같은 경우에는 HTS에 나오지 않으니까 뭐 그거 관련해서 약간 좀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부터 차트 보여드리면, 그리고 금리 먼저 일단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나름 조금 그래도 특히 10년물은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한 4bp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3년, 5년 뭐 나머지 구간들 한 1bp 정도, 0.01% 정도 하락이 있어서 크진 않았지만 좀 10년물이 조금 하락이 컸었고요. 채권 시장도 지금은 조금 단기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쪽 금리 한번 보시면은, 미국 쪽도 오늘 지금 한 2.5bp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한 1.65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6시에 올려드렸던 유동성 분석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미 재무부 일반 계정이 이제 줄어들면서 재정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돈들이 일단 다 지금 통장 잔고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 그래서 일단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경제 지표나 인플레이션이 살짝 늦게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결국 줄어들어야 실제로 이 증가된 통화가 유동성으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추이를 조금 더 하락하는 것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뭐 금리는 조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조금 하락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재차 상승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코스피 차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장기 파동부터 먼저 일단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에 일단 국내 파동은 1998년도부터가 일단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때까지가 이제 1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 하락했을 때가 2파고요. 이제 그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했던 게 이제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이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 17년, 18년 상승이 이제 5파로 이제 1, 2, 3, 4, 5파동이 한 파동이 큰 슈퍼사이클 1파가 일단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미중무역 분쟁하고 코로나까지 떨어지면서 아마도 큰 2파가 완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파동이 아마도 지금 3파의 1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일단 채널링을 조금 그어보면 이 저점하고 그어서 여기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렇게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이 채널 거의 다음 부근에서 떨어지고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3266이 아마도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장기 파동에서는 MACD나 이제 RSI도 좀 잘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 RSI도 그렇고 MACD도 그렇고 약간 이제 좀 약간 매도 시그널들을 지금 거의 나타내는 단계지는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MACD는 아직 뭐 매도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점점 매도 단계로 일단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RSI도 아직 뭐 70을 하회하진 않아서 뭐 지금까지는 바로 매도 시그널은 아니지만 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고요. 이 마지막 3-1파를 조금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 위에다 올려놓으면 저희가 채널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고점하고 고점이 조금 닿여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채널링이 조금 맞지 않나라고 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주가가 이렇게 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넘었다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제 하락하고 나서부터 일단 조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이것을 일단 한번 한 60분봉 정도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과거 여기 부분은 뭐 많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A, B, C로 A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A, B, C로 B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C파가 나와서 아마도 큰 A가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단계는 아마도 이제 B파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지금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B파의 A파, B파, 이제 C파를 지금 가는 단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한 3,132 정도?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근데 이제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왜냐면 B파는 저도 이제 확실하게는 추정을 할 수 없는 파동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 조금 애매한 파동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B파가 사실 제일 예측하기는 어려워서 만약에 이제 그냥 손절을 한다고 치면은 저는 이 장중 최저점인 최근에서 이제 2971을 재차 일단 하회를 하면은 아마도 이제 새로운 이제 이 C파가 시작이 되었다거나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이게 B의 A, B의 B가 이제 A, B, C로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만약에 이 장중 최저점인 2971을 만약에 하회하면 그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상승은 일단 보고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폭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신규 매수는 사실 추천드리진 않고요. 뭐 올라간다고는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하지만 이게 올라갈지 아닐지도 사실 불확실한 면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일단 비파 구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정확한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A가 나오고 나서는 당연히 B가 나오는 게 오히려 확실한데, A가 나오고 나서 이 B가 진행될 때는 어디가 B파 고점인지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지금도 일단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저점을 깨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목균형표로 일봉을 조금 보시면
일단 뭐 주가가 아직까지는 일단 전환선, 기준선은 다 소폭이나마 일단 상회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직까지 9일하고 26일 후행 스팬은 다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세가 완벽하게 일단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볼린저 밴드를 오늘 한번 보더라도 일단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보통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조금 머지않아서 조금 이제 좀 이 지루했던 조정 장세에서 이제 횡보 장세에서 조금 방향성이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지금 막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적 설명을 드리면 뭐 따라서 사실 지금 지수로 조금 대응하기에는 저는 뭐 조금 약간 이제 증시 부담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제가 조금 높게 보는 게 3천 한 130 정도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지금은 뭐 개별 종목 좀 약간 좀 괜찮은 섹터들 투자하시는 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저도 지금 저번 영상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키스콜딩스밖에 보유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주식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어서 일단 주가 하방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주식이기도 하고 지금 건자재 쪽 약간 지금 공급도 지금 철근 쪽 사용량도 많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호재가 많아서 일단 저는 일단 이 종목만 보유를 하고 있고요. 뭐 개별 종목 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쪽 차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제가 유난히 말이 조금 느린데요. 지금 오늘 황사가 심해서 그런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약간 폐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좀 공기가 안 좋을 때는 제가 말을 엄청 느리게 하거나 이렇게 기침이 좀 나가지고 좀 늦게 말하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이제 미국 쪽 파동 보시면은 이제 2009년부터가 이제 코로나가 아니죠. 이제 금융위기 저점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미국은 시작이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여기가 이제 3파고요. 여기가 이제 4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파가 되게 됩니다. 이제 2파부터 4파 저점을 그어서 이제 3파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저희가 이제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채널도 보시면은 딱 이 코로나 터지기 고점하고도 딱 맞기 때문에 일단 이 채널도 개인적으로 유효하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이 지금 뭐 채널을 넘은 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제 넘었다가 조금 하회를 할 때 그때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이 조금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조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이제 여기가 이제 5파이고요. 이제 이게 2파랑 또 4파의 저점을 그어서 저희가 이제 채널링을 해보면 주가가 이제 너무 높게 올라가야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이 5파에서 채널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5파에서 채널링을 하면 여기가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지금 5파의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똑같이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이제 이 저점도 닿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이 채널도 조금 유효할 것 같은데 일단 뭐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채널 정도 조금 넘었다가 이제 하회를 할 때 그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단 뭐 지금 이 전 고점을 이미 넘었기 때문에 일단 뭐 언제든지 일단 하락은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일목균형표로 조금 보시면은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은 다 지금 상회를 하고 있고 뭐 26일 후행 스팬도 다 이제 호전이 되어 있지만 일단 9일 후행 스팬은 조금 역전이 된 모양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미국 증시도 원래 전에는 제가 일목균형표로 계속 조금 되게 긍정적인 일단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이제 일목균형표로도 이제 그렇게 마냥 긍정적이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긴 합니다. 뭐 특히 나스닥 한번 보시면 뭐 나스닥은 계속 기준선 전환선 위에 이제 밑에서 일단 조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은 뭐 특히 주봉으로 좀 보더라도 일단 계속해서 이 전환선을 조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개인적으로 일단 나스닥도 지금 이게 A파 조정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B파에 A파, B파, 이제 C파가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큰 폭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목균형표 괴선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미국 쪽도 제가 뭐 단기적인 상승은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뭐 계속해서 일단 뭐 추세 자체가 뭐 지금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중단기적으로는 뭐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모양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뭐 주식이 뭐 소폭 하락했는데 뭐 그거 대비해서는 조금 한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일단 뭐 여전히 일단 추세상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이기는 합니다. 뭐 다만 뭐 RSI는 뭐 매수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단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뭐 다만 일단 변동성은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과거 대비해서는 사실 상당히 높은 수치긴 합니다. 뭐 보통 10에서 14기 때문에 뭐 지금도 21이라는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 전환선 부근에서 조금 지지를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여전히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일단 뭐 상승 추세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WTI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 50일 이동 평균선이랑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5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일단 50일 이동 평균선이랑 이 구름대 상단에서 조금 지지를 보이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일단 뭐 다행히 26일 후행 스팬도 다시 일단 호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전환선하고 기준선도 역전이 되었고 일단 아직까지는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하고 있어서 뭐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뭐 최악은 조금 벗어났다 뭐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조금 고점을 치고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뭐 개인적으로 한 1.85 정도? 뭐 한 이 정도까지는 조금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재차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요. 뭐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정도의 금리 수준은 여전히 일단 증시에 부담을 주는 레벨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 채금리도 뭐 소폭은 하락하고 있지만 뭐 미국 채금리는 그나마 일단 뭐 전환선에서 조금 약간 저항받고 살짝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미국 채금리도 뭐 개인적으로 아마도 한 1.5 정도까지는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일단 삼성전자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일단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요. 이 기대 수익률이 사실 높을 때 주가가 저평가, 이제 낮을 때 주식이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이제 지표인데 이제 항상 보통 한 8% 정도를 하회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할 때 조금 이제 주식이 조금 약간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뭐 이번에도 한 7.9 정도 기록했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자마자 조금 주식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하락은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차트 보시면 일단 뭐 삼성전자는 뭐 오늘 소폭 상승을 했지만 뭐 여전히 전환선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일단 뭐 이 구름대도 이제 이탈이 된 상태이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다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상으로는 뭐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추세이고요. 뭐 정말 이제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변한다기보다는 이제 더 안 좋아질 수도 없을 만큼 안 좋다는 말이고요. 일단 뭐 단기 반등은 언제든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주가가 하락하고 이제 하회하고 있고 이 기준선 방향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일단 부정적인 추세고요. 뭐 9일하고 26일 후행스팬도 일단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A, B, C로 이제 큰 A가 나오고 이제 A, B, C로 일단 B가 나온 다음에 하락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제가 뭐 단기적인 하락은 조금 보고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뭐 신규 매수는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차트는 애플이랑 비슷하고 똑같이 A, B, C로 이제 B가 나오고 나서 아마도 좀 C로 하락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이 일드갭으로 밸류에이션 조금 차트 보여드리면 이게 구한 게 이제 제가 림이라는 모델로 주식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고요. 이 주식 수익률에서 채권 수익률을 이제 차감했다고 해서 이제 일드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빨간색이 이제 코스피고요. 이제 파란 색깔이 이제 S&P인데 뭐 코스피는 뭐 조금 S&P보단 나아 보이긴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약간 밸류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일단 S&P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거의 전저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둘 다 조금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표는 아까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를 차감을 했다면 이 지표는 이제 나눈 수치고요. 이제 보통 연방준비은행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보통 페드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워낙 많이 상승했다 보니까 주식도 상승하고 이 페드 모형상으로도 이제 슬슬 밸류 부담이 있는 상황까지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 신용당국 조금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일단 뭐 합산된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된 신용당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소폭 상승을 하였습니다. 한 22조,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사실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일단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 그 한도 때문에 대출을 일단 못 해주고 있는 게 가장 크고요. 근데 뭐 더 늘지는 못하더라도 더 감소하지도 않고 있다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고요. 코스피는 일단 뭐 여전히 신용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일단 유지하고 있고 이 신용잔고 나누기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하락을 할 때가 이렇게 증시가 보통 다 고점이었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유의를 하시고 조심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신용잔고랑 이제 코스닥으로 나눈 것도 뭐 사실 하락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면 일단 뭐 요즘 계속 사실 거의 20년 동안 개인이 누적해서 매도를 한 71조 하다가 지금 순매수가 한 14조 정도 되니까 한 85조 정도를 매우 일단 단시간 만에 일단 매수를 하셨고요. 여전히 사실 개인적으로 수급은 조금 안 좋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만 계속 사고 있다는 수급은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좀 차트들 보여드리기 앞서서 이제 개별 종목들 효성화 기온을 조금 많이 떨어졌었는데 조금 알려드릴 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볼린저 밴드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핑크랑 이 파랑 색깔이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하고요.
기본적인 세팅은 보통 변동성은 이제 2로 돼 있고 변동성 팩터는 2로 돼 있고 이제 텀이 이제 기간인데요. 이동 평균선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20이라고 돼 있는데 뭐 저는 20일이나 50일, 뭐 200일 다 쓸 때가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 20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가장 유명한 건 20일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볼린저 밴드가 몇 번 일단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일단 뭐 첫 번째 특성은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모이면 변동성이 이제 줄어들었다가 다시 확산하는 그런 패턴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렇게 모였다가 확산을 했다가 모였다가 확산했다가 모였다가 확산했다가 모였다가 확산했다가 하는 패턴을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볼린저 밴드로만 투자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아마도 이제 저라면은 이때 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로만 투자를 했을 때는요. 뭐 저는 이때 매수를 했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날 이제 딱 기준선을 상회할 때 그때 제가 사실 매수한 건 뭐 되게 엄청 옛날에 매수를 했었지만 제가 거의 한 이때랑 한 이때 부근에 매수를 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때 이제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계속 일단 반복하다가 가장 일단 최근에 샀을 때가 3월 11일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로 샀으면 제가 3월 15일에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볼린저 밴드가 이제 타고 가는 이렇게 습성이 있습니다. 이제 5% 정도 확률로 이제 진짜 랠리를 할 때는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요. 그때 이제 매도를 할 때는 이 볼린저 밴드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하회를 하면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볼린저 밴드로 거래를 한다고 치면은 일단 오늘 이렇게 하회를 할 때 매도를 했을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이날 매도를 했었었는데 이날도 사실 볼린저 밴드만큼 하회를 결국 했다가 다시 끝에 올리긴 했지만 저는 일단 하회를 해가지고 그냥 뭐 개인적으로 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일단 뭐 효성에서 저는 그냥 키스코로 갈아타자 이랬어가지고 그때 조금 갈아타면서 제가 그때 다 제가 나머지 종목들은 다 매도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다 매도를 하고 그냥 그때 키스코를 일단 가라를 탔었습니다. 일단 뭐 볼린저 밴드로 매도를 하셨다면 오늘 이렇게 아마도 종가든 아니면 장중이든 일단 바로 일단 하회를 할 때 조금 매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이거는 제가 뭐 사전적으로 매도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법이고요. 일단 왜냐면은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거래를 하는 거는 이제 되게 안전한 것은 장점이고요. 다만 일단 조금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을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상적으로 했다면 이 볼린저 밴드를 이탈할 때 이제 일부 정도 이익 실현 정도나 뭐 일부 매도 아니면 이제 전환선 또 하회할 때 일부 매도 기준선 하회할 때 또 전량 매도 이 정도 전략을 하시는 게 뭐 가장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RSI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조금 단기간은 조금 하락할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볼린저 밴드로 뭐 살짝 투자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그냥 장을 보다가 생각이 나와서 일단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마감 시황 내용은 아니어서 사실 이제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개별적인 종목을 조금 약간 요청하신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성 첨단 소재네요. 네, 보시면은 구주봉으로 보면 일단 뭐 효성그룹이 다 이제 분할하고 나서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구주봉으로 보시면 아마도 뭐 이 전환선 넘어갈 때 매수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다 지나가는 일이긴 하지만 네 3주봉으로 보시면은 일단 볼린저 밴드는 제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좀 왜곡이 되니까 3주봉으로 보셨어도 아마 이 전환선 기준선 넘어갔을 때 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완벽하게 안 지워졌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3주봉으로도 뭐 추세는 뭐 일단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인 것 같고요.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뭐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만 일단 조금 이제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하고요. 이제 MACD나 RSI도 같은 경우도 조금 약간 과열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워낙 이제 각도상 이제
조금 조정을 보일 수 있다고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이 됐는데,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봉을 보시면은 일단 오늘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네요.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다 그룹주들이 조금 이익 실현이 이제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RSI도 일단 뭐 저는 70 밑으로 일단 이제 넘어갔기 이제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약간 조금 이제는 네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약간 저는 무서운 단계긴 합니다.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얼마나 저평가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평가가 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차트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RSI나 뭐 여러 가지 정황상을 봤을 땐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일단 뭐 전환선 하회하면 일부 매도하시고 기준선 하회하면 그때 조금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더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 뭐 이제 보통 이렇게 완벽하게 이 상승분을 다 되돌리는 걸 이게 장악형이라고 하거든요. 장악형이라는 게 이 캔들 차트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차트는 아니고 부정적인 차트여서 일단 개인적으로 효성화학도 그렇고 첨단 초세도 그렇고 이제 조금 이익 실현을 하는 단계에 조금 접어들지 않았나라고는 저는 일단 뭐 차트만 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뭐 다만 아직 뭐 전환선을 하회한 것도 아니고 뭐 기준선을 하회한 것도 아니고 뭐 9일, 26일 횡 스팬도 다 역전이 된 게 아니어서 뭐 완벽하게 갑자기 뭐 하락 추세가 되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순 없겠지만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그냥 뭐 파동으로 보더라도 아마도 여기까지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봐더라도 아마 조금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이 채널을 그려보더라도 잠시만요. 네. 뭐 적어도 이렇게 채널을 그어서 여기를 이제 하회하면 그때는 조금 더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뭐 회사 내재 가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오롱 인던 제가 종목 분석 영상도 일단 올렸던 종목인데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때 적정 주가가 얼마였는지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일단 뭐 차트로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코오롱 인더는 효성보다는 개인적으로 일단 차트상으로는 더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구주봉이 이제야 기준선을 상회를 하였고요. 아직까지 뭐 26일 후행 스팬도 확실히 호전은 되지 않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호전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오히려 여유가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주봉을 봤을 때는 다만 일단 뭐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것도 이제 RSI가 이제 70을 하회하고 있어서 뭐 약간 조금 이익 실현의 단계가 조금 올 수 있는 단계진 않나라고는 개인적으로 또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이제 똑같이 일봉은 지금 비슷하네요. 대부분 다 이제 사실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어서 일단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이거 캔들 차트 이 패턴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도지 모양 나오고 이렇게 길게 양대 장대 음봉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차트상 굉장히 부정적인 차트긴 하고요. 만약 이제 내일이라도 이 전환선을 또다시 하회를 하면 그때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RSI도 70을 하회하고 있고요. 따라서 뭐 차트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차트기는 합니다. 뭐 다시 뭐 저는 일단 조금 네 차트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뭐 좋아 보이지 않아 보이긴 하고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한솔 케미칼이고요. 한솔 케미칼은 뭐 구주봉으로는 정말 많이 올랐네요. 보니까 네 일단 뭐 그리고 많이 오르기도 하고 사실 되게 추세가 좋은 주식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봐도 여기가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인 것 같은데 한솔 케미칼은 그냥 한번 채널링을 해볼까요? 워낙 깔끔하게 잘 나와가지고 이게 갑자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채널링으로는 더 갈 수 있다고는 나오기는 합니다. 일단 뭐 근데 추세 자체는 되게 좋은 주식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대충은 뭐 뭘 만드는지는 알고 있긴 한데 요즘 제가 자세하게 실적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지속적으로 아마도 잘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차트상으로도 일단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일단 주봉 보시면은 뭐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어서 뭐 그 부분은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뭐 다만 조금 RSI가 조금 부담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상승을 하더라도 일단 뭐 단기적인 조금 조정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MACD를 보나 RSI를 보나 보통 RSI가 이렇게 과열일 때 항상 70을 하회할 때 보시면 이렇게 다 하락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하락이 나타날 구간대지는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위험 대비해서 뭐 리턴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보시면은 이제 RSI가 이렇게 70을 넘어갔다가 하회할 때 그때부터 조금 추세적인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단기 반등은 조금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 기준선 전환선도 이 부분에서 이미 역전이 되어 있고 이제 26일 후행 스팬도 사실 역전이 될 모양새여서 뭐 제가 차트만 봤을 때는 조금 아주 긍정적이어 보이진 않고 저는 오히려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라고는 개인적으로 일단 차트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PI 첨단 소재 보시면은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SKC 쪽이었는데 이제 지분 매각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일단 뭐 구주봉으로는 뭐 조금 그래도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을 하회하다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조금 긍정적인 것 같고요. 뭐 주봉상으로는 뭐 일단 보시면 뭐 주봉상으로는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뭐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하고요. 이미 RSI가 좀 이미 꺾였던 상황이어서 근데 일단 RSI가 이렇게 된 모양새에선 사실 방향성을 알려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RSI로는 조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뭐 보유하신다면 일단 뭐 주봉 기준으로 전환선 깨면 그냥 저는 그때 미련 없이 조금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일봉상으로는 이 종목도 저는 그렇게 조금 긍정적이지는 않지 않나. 좀 부정적인 모습은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일단 이 종목은 일단 26일 횡스편 이렇게 확실히 다시 호전이 되면 그때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일단 이 도지가 다시 재상승을 나타내는 도지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막 엄청 긍정적이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부정적이지도 않은 약간 조금 이 차트는 조금 애매한 차트인 것 같긴 합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PI 첨단 소자가 저는 차트상으로는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대부분 조금 제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대충은 사실 이 말씀 주신 종목들이 다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종목을 정밀하게 분석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일단 조금 다 조금 최근에 많이 올라간 섹터들의 종목이라고는 알고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조금 이익 실현이 날 수 있는 구간이진 않을까라고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제가 이게 내재 가치까지 종목을 분석하지 않은 종목이어서 제가 사실 섣불리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조금 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일단 추측은 하고요. 일단 그 다음에는 이제 금호산업 보시면은 일단 보시면은 금호산업은 일단 구주봉부터 보시면은 금호산업은 일단 제가 봤을 때 좀 긴 시간 소외를 받았던 주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부분 중소형 건설사들이 다 그랬었고요. 일단 지금 전환선을 딱 갓 넘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매수를 한다면 딱 지금 딱 매수할 타이밍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이 땡땡땡이 파라볼릭 SAR인데 이 파라볼릭 SAR이랑 이 기준선까지 넘어가고 사면 더 사실 뭐 추세가 더 확실하겠지만 일단 뭐 구주봉 같은 경우에 이 전환선만 넘어가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볼 수 있고 일단 9일이나 26일 후행 스팬을 보더라도 곧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부 정도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뭐 9일하고 26일까지 넘어서면 그때 2차적으로 매수하고 기준선까지 넘어서면 아 이제는 정말 확실한 상승 추세구나라고 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주봉 보시더라도 이 구름대가
상당히 두터웠었는데요. 뭐 그래도 보시면 이렇게 막 긴 꼬리도 많이 나고 사실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단기간에 구름대를 넘었지만 다시 이렇게 재차 이렇게 다시 빠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재차 다시 넘어간 것을 봤을 때는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일단 뭐 다만 이제 뭐 전환선 기준선이 아직 역전되어 있기는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차트상으로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 저는 조금 긍정적인 차트 모양이지 않나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보더라도 이제 구름대를 드디어 이제 이 지루했던 구름대를 넘어섰고요. 전환선 기준선 호전되어 있고 9일, 26일 휴일 스팬 다 호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뭐 금호산업은 차트가 충분히 괜찮은 차트지 않나라고는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종목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